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액면 분할 뒤 목표주가 상향 본물. 주가는 5일 연속 하락. 테슬라 주식 액면 분할 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상향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테슬라는 8월 25일 기존 주식을 3주로 쪼갠 새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액면 분할이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서도 목표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액면 분할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은 상승 흐름을 타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베런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중국이다. 2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 봉쇄에 들어갔던 중국이 이제 봉쇄가 풀렸고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생산에도 탄력이 받을 것이란 점이 첫 번째 이유였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 공장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보급형 모델 3 수출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일본계 다이와의 자이람 네이선 애널리스트는 29일 분석 노트에서 중국의 급격한 반등과 상하이 기가팩토리 설비 확장 덕에 테슬라의 8월 상하이 공장 주간 생산 규모가 2만 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네이선은 테슬라를 매수 추천하고 목표 주가는 31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생산이 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베를린 공장은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실적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이선은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생산이 늘고 있는 점을 목표주가 상향 조정 두 번째 배경으로 꼽았다.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생산 확대 덕에 테슬라가 3분기 출하 전망치를 또 넘어서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 분기 출하 대수가 2분기 약 25만 5천 대에서 3분기에는 약 35만 7천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이선은 35만 대로 잡고 있다. 최근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방문한 뉴스트리트 리서치 애널리스트 피에르 퍼라구와 UBS 애널리스트 패트릭 허멜은 베를린 공장이 테슬라의 비용 절감과 마진 확대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테슬라 목표주가 상향 본물의 마지막 배경은 좀 특이하다. 그냥 관행이다. 베런스에 따르면 25일 액면 분할이 완료된 뒤 테슬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애널리스트는 최소 7명에 이른다. 액면 분할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만 테슬라 시가총액이 40억에서 4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최대 5% 오른다는 뜻이다. 이들의 목표주가 상향은 액면 분할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10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그 배경이다. 목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세 번째 요인이다. 예컨대 목표 주가가 1000달러인 주식을 3대1로 액면 분할하면 목표 주가는 333.33달러가 돼야 하지만 이 경우 애널리스트들은 340달러나 350달러로 목표 주가로 재설정한다. 목표주가 인플레이션이 빚어지는 것이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액면 분할 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알약 구멍 하나로 보일 것. 다음 주 공개될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노치가 사라지고 두 개의 펀치홀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이폰 14 프로 화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 인매체 맥루머스는 31일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아이폰 14 프로의 타원형 플러스 원형 형태의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켜졌을 때 구멍들이 서로 분리되어 보이지 않고 하나의 긴 알약 모양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화면으로 콘텐츠를 볼 때 시야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개의 구멍 사이에 필요 없는 공간에 픽셀을 꺼서 한 개의 구멍처럼 보이게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익명의 소식통은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켰을 때 컷아웃 주변에 검게 칠한 영역을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화면 좌우측의 상태 아이콘에 맞게 이 영역을 약간 더 넓히거나 특정 알림을 전달할 때 아래쪽으로 둥근 사각형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맥루머스는 폭스콘 직원의 SNS에서도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화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31일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 기자도 트위터에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의 넓은 아량 모양의 컷아웃처럼 보인다. 구멍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동안 이상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9to5 맥은 31일 새롭게 디자인된 아이폰 14 프로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공개했다. 9to5 맥은 애플이 두 구멍 사이에 비는 공간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실행될 때 나타나는 녹색, 주황색 점 형태의 개인정보 표시기를 더 잘 보이게 배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저 너머로라는 이름의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4, 애플워치 A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미 정부 AI용 반도체 중 수출 금지. 미중 갈등 격화하나.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새롭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으로의 AI용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에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사실이 확인됐다. 엔비디아는 보고서에서 지난 26일 미국 정부가 중국과 홍콩에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출된 반도체가 중국 군 당국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수출을 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인 A100, H100 등이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엔비디아의 A100, H100 반도체가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엔비디아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향후 엔비디아가 내놓을 반도체 중 성능이 A100과 대체로 대등하거나 더 좋은 제품 또 해당 반도체가 포함된 시스템도 모두 수출 금지 대상이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중국 군부대의 활용 위험, 무역 기밀 누설 등의 이유로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로 이번 분기 매출이 4억 달러가량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매출은 59억 달러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했으나 엔비디아는 러시아에는 고객사가 없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대체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 내 고객사들과 협력 중이며 대체 제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 측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와 AMD의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기업들은 AI, 특히 이미지 음성 인식 등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등 기술은 민간뿐 아니라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 처리, 정보 당국이 감청한 채팅 이메일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인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총통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칩 생산 기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은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칩을 생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차이 총통은 대만을 방문 중인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주 주지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차이 총통의 이런 언급은 대만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2024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다. 듀시 주지사의 대만 방문은 TSMC 애리조나 공장의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차이 총통은 권위주의적 팽창주의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의 도전에 직면해 대만은 반도체와 기타 하이테크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더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큰 번영을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 칩을 공동으로 생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만에 도착한 듀시 주지사는 첫날 일정으로 타이베이에서 열린 미국 비즈니스의 날 행사에 참석했으며 차이 총통 면담 후에는 TSMC 본사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 이어 14일 미 상하원 의원단, 21일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 25일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이 대만을 방문했다.